네, 대한민국 마라톤의 역사를 대변하고 또 30대, 40대, 60대 전 마라톤 국가대표 세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대단한 분들 너무 어렵게 모셨는데 우리 선생님부터 뭐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여자 마라토너에서던 네. 이문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후배님들과 함께 네. 자리를 함께 해가지고 영광으로 또 생각하고 이 시간에 또 즐겁고 네. 좋은 말씀들 나누는 걸로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08년 오사카 세계선수권 메달리스트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도부터 국가대표 생활을 했고 베를린 세계선수권과 이제 대구 세계선수권 두 번을 나간 황준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가대표도 참 많지만 여기 모인 세 분은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오리지널 찐 국가대표 아닌가. 네. 영광이네요. 네. 아무래도 마라톤 국가대표 또 출신이고 또 현재도 또 마라톤 선수들 또 마라톤 또 생활체육에서도 활동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현재 우리나라 마라톤이 좀 어디쯤 가고 있나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크게 우리 엘리트 마라톤과 또 마스터즈 마라톤을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먼저 엘리트 부분에서는 우리 지금 현재 엘리트 마라톤 선수들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엘리트 마라톤은 지금 선수층이 너무 낮다 보니까 네. 또 실업팀 선수도 몇 군데 안 되고 네. 앞으로 이 전향을 보면은 선수들이 많이 발전이 있고 더 나아져야 되는데 네. 지금 실업팀이 있는 자체도 음. 지금 해체되는 상황이 되어 가고 네. 더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그 반면에 이제 동호인들이 또 많이 네. 늘어나고 있어요. 반대예요. 네. 이게 현장에 또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예, 저도 지금 마스터즈 동호인으로서 이제 수원 마라톤 클럽을 해서 감독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네. 안타까운 것은 이 동호인들은 전국의 대회들이 많잖아요. 네. 우리 엘리트 선수들은 대회도 물론이야 선수층이 낮다 보니까 대회가 열려도 분산이 돼버려요. 그러면 동호인하고 같이 이게 거의 그전에는 엘리트 선수들만 이렇게 뛰는 대회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동호인들하고 함께를 떼버려요. 그러다 보니 선수층이 그만큼 너무 적으니까 이게 이런 거 보면은 좀 그런 점에서 좀 네. 안타까운 게 좀 많습니다. 예. 대 선배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뭐 80년대, 90년대를 풍미했던 또 선수이셨는데. 저희 현역 그때 선수 생활 80년대잖아요. 네. 그때보다도 더 적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더 늘어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또 요즘 선수들은 또 힘든 걸 또 힘든 훈련 같은 걸 안 하려고 네. 그래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네, 저희들은 그때만 해도 뛰어야만이 돼야 된다. 무조건 네. 뛰는 걸로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선수들은 힘든 훈련을 안 하려고 하고 그치. 자꾸 이제 그걸 벗어나서 음. 어떻게 보면은 자기 만족으로 자기 네. 즐기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가는 것 같아요. 나는 좀 네. 그 선배님 말씀 들으면서 음. 그것도 좀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 왜 선수층이 얇아졌는지. 그 그 이유가 뭘까? 네. 그런 근본을 거를- 들여다 보면은 근본을 들으면 왜 얇아졌는지, 음. 왜 안 하려고 하는지, 힘든 걸 안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선수들도 네. 먹고 살려고 생계를 하려고 하는 중요한 거잖아. 부분이죠, 되게 또. 중요한 부분이죠. 어쨌든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나는 네.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짧은 단거리와 이제 마라톤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제 스프린터들이 더 돈을 많이 받는 네. 지금 현 상황이잖아. 맞아요. 존댓말 해야 되는 거지. 아니요. 아니요. 네. 이제 스프린터에 더 돈을 많이 받고 그리고 네. 또 느끼는 게 800m 뛰고
돈을 8천만 원 받는 것과 마라톤을 뛰고 돈 8천만 원 받는 거의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 그래서 선수들도 약간 그런 거를 좀 많이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 요즘 그리고 실업팀 선수들끼리 서로 연봉을 공유한다고 하는 거야. 아 서로가 이제 어. 우리가 선수 생활 때는 조금이라도 그런 게 노출되는 게 다른 네. 사람이 내 연봉을 안다는 게 그렇죠. 좀 안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 운동을 하고 그냥 그거는 그렇게 스포츠뿐만 했었는데 아니라 다 그런 지금 부분인데. 지금 이제 실업팀에 들어가는 선수들조차도 서로가 공유하고 공유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갈 팀에 다시 제시를 하는 거야. 계약을 다시 해라. 네. 나랑 똑같이 뛰는 선수는 이 정도 여기는 이 정도 받는다는데 기록도 나보다 별로 안 좋은데 이 정도 받는다는데 나는 그 정도 못 주냐. 이런 식으로 따지면서 점점 더 그게 각박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죠. 선배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현 시점은 확실히 선수들의 침체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침체기가?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따야 되겠다고 마음가짐 갖고 시작하는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때만 해도 이제 황영조 선배님이나 아니면 이봉주 선배님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메달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고 그 꿈을 키웠어. 모습을 보고 이제 저렇게 열심히 해서 나도 큰 부자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그렇죠. 갖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올림픽을 나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냥 자기만의 뭐 한계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어느 정도의 목표치 그리고 마라톤을 뛰더라도 옛날에는 2시간 10분 이내로 뛰려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했으면 엄청 했죠. 지금은 이제 2시간 19분 정도 이제 목표를 이제 물어보면은 큰일입니다. 네. 그냥 2시간 정말 19분 뛰는 게 큰일이에요. 목표예요라고 말하는 선수들도 되게 많고 네.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뭐 황영조 감독님 또 말씀이 나와서 이어가지만은 또 우리나라의 마라톤 계보를 봤을 때 이제 가장 위에 있으셨던 뭐 송기정 선생님이 또 있으셨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또 황영조 감독님이셨고 그다음에 이제 이봉주 선배님 그렇지. 그리고 지영준 지영. 감독님 지금 코롱에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냉정히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이후로가 사실 나오지 않았고 이제 그나마 최근이 아니죠. 한 10년 전에 2011년에 그 지금 한국전력의 정진혁 선수. 예. 그 선수가 이제 2시간 9분까지 아. 진입을 한 이후로는 10분대 안으로는 진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참 그 이후로는 배출되지가 않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그래도 코롱의 이제 박민호 선수 네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0분 이내에 그러니까 9분대 가장 근접한 네. 기록을 내고 있고 예. 매년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아직도 맞아요. 우리나라에 몇 명 안 되는 선수들은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네.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올림픽을 나간다고 거나 아시안 게임을 뛰는 거는 부담이 되게 많이 되는 대이고 좀 응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은 맞아요. 일반 분들이 일반 러너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을 나가려면 기준 기록이라는 부분을 통과를 해야지만 그 그렇죠. 대회를 뛸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뛰는 선수들인데 그 대회를 뛸 때 준비하는 기간이 되게 많고 되게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그걸 다 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뛸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기록을 뭐 여름에 뛰다 보니까 세계 선수권이나 뭐 올림픽이나 이런 중요한 대회는 다 여름에 있고 그래서 기록이 자신의 최고 기록보다 조금 덜 나올 때도 많은데 오히려 그런 걸 보고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거를 너무 네. 심하게 달아서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보다는 이제 자존감을 낮게 해서 오히려 더 선수들이 안타깝습니다. 운동을 그런 부분 또. 네. 이제 더 해야지 네. 하는 마음이 갑자기 조금씩 사라질 네, 때도 네. 있고 그러니까 더 이제 좀 저는 위축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응원해줬으면 합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아까 황준현 선수가 또 그런 말씀을 했는데 네. 이 연봉 문제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키워서 이
기록까지 신기록 내세우고 뭐 했는데 연봉 문제로 다른 기업체에서 연봉 얼마 준다 해가지고 그 키운 선수를 그쪽으로 옮겨가요. 이동을 하면은 이 선수는 그동안에 이 감독의 지시를 받고 이 성향을 여에 대해서 지도자 길을 여도 바꾸서 훈련을 했는데 네. 일단 이적을 하게 되면은 모든 패턴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면 그 리듬을 찾으려면 이 또 시간이 선수가 걸리지. 또 다시 처음부터 또 시작을 올라간다 하려면은 이 스케줄도 안 맞고 모든 게 환경도 그렇고 맞습니다. 슬럼프에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네. 생기다 보니까 또 이게 연봉을 보다 보니까 선수들 또 돈 많이 주는 대로 이적을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돈 주고 돈을 받고서 이쪽에서 받고 넘겨주는 시. 이런 게 너무 보기 안 좀 보기도 좋으셨다. 안 좋고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저기에서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층이 자꾸 낮아지고 후배가 나올 때까지는 이거 이끌어주고 같이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잘라버리니까 그 단계 오르는 선수들이 없다는 거지. 그렇지. 뭐 돈도 중요하긴 한데 네. 또 자기가 완벽한 지도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나도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졸업을 할 때 네. 팀을 부를 때 나는 내가 내 자신이 좀 게으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팀을 딱 구분할 때 네. 연봉보다는 팀 분위기가 약간 좀 빡센 그렇지. 그러니까 지도자 분이 새벽 운동을 나오느냐 안 네. 나오냐를 가장 많이 아. 보고 왜 내가 지도자 아. 분들이 나오는데 내가 선수가 안 나갈 수 없으니까 네. 나는 내 컨트롤 할 수 있는 팀을 선택을 했고 야.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의 조건이 조깅을 되게 막 빠르게 뛰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천천히 조깅을 오래 뛰는 훈련을 좀 많이 즐기셨나요? 개인적으로? 조깅을 결론은 인터벌에 대한 어. 연결 동작이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조깅을 빨리 뛰지 않으면은 인터벌 주 3회 이상을 들어가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어. 자신만의 네. 그런 그리고 연봉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팀에 가서 잘 뛰면 상금이나 이런 것도 하지만 내 선수 커리어도 좋아지고 나머지 뭐 부수의적인 거는 뭐 연봉 얼마 될 수 없지만 미래적인 부분을 보면은 더 좋은 팀을 옮길 수도 있고 그렇죠. 내 가치를 점점 올려야 된다 생각을 네. 하거든. 단기간 연봉을 많이 받고 와서 나랑 안 맞는 팀에 가는 것보다는 내가 잘 뛸 수 있는 팀을 가서 나를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더 내가 좀 성장되면은 또 나보다 더 높은 팀을 선택을 해서 가서 네. 계속 배워가는 게 좋다 네. 생각을 해. 근데 살아가면서 사람이 항상 열정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건 아니잖아. 결론은 힘들 때도 있고. 근데 그거를 맞아요. 얼마만큼 근데 최근에 이제 한전 뭐 코치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국전력의 코치님하고 네. 근데 이야기는 한 말은 2시간 15분, 13분까지는 재능이 없어도 뛸 수 있다. 어느 정도 훈련도 뭐, 가능하다. 100m를 한 14초, 15초를 뛰어도 가능하지만 2시간 10분 이내는 확실히 조금 재능이 있어야 필요하다. 맞아요. 재능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2시간 10분 이내를 뛰는 게 재능만 있어서 뛰는 게 아니라 고통을 얼마만큼 참을 수 있느냐. 솔직히 나는 내가 운동할 때 지영준 지금 네. 코롱 감독님하고 같이 운동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지용준 감독님은? 90분을 조깅을 하면은 마지막 한 5,000m는 뭐 8코스에서 네. 한 82초, 83초로 뛰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키로당 뭐 3분 10초 뭐 이렇게 가는 그 페이스가 정도로 나오겠네. 그게 이제 조깅이 90분의 마지막을 마지막에 근데 그게 조깅이고.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로 아 그렇게 뛰는 저도 거죠. 어렸을 때였지만은 이제 운동하는 걸 많이 뵀거든요. 조깅이 아니에요. 제가 조깅을 뛰고 있는데 몇 바퀴를 막 잡히니까 그래서 와 다르다. 지영준 감독님도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진짜 네 대단하신 대단했던 분이야. 분인 걸로 근데 그- 기억해요. 그런 얘기 해도 되나? 뭐 돈 얘기 이런 거 해도 되나? 그러니까 그런 지금 이제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실업팀을 선택하는 기준이 네. 물론 뭐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이제 내가 맞고 내가 원했던 내가 잘 될 수 있는 거를 생각해서 가는 게 맞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나도 그랬던 게 김 대표도 이제 알 거야. 네. 내가 처음에 이제 실업팀을 선택을 할 때 맞아요. 이제 코오롱 마라톤 팀이랑 삼성전자 마라톤 팀 두 그렇지. 군데에서 왔었어요. 근데 오퍼가 있었죠 두 군데서. 근데 원래 그 전부터 러브콜이 왔던 데가 삼성전자에서 먼저 왔었어요. 먼저 와서 막 이렇게 했었죠. 근데
저는 거기에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돈을 엄청 많이 준다고 했거든요. 엄청 많이 준다고 했었고 아마 역대로 대학교 졸업하면서 제일 많이 받았던 사람이 저일 겁니다. 아마 실업팀 가면서. 왜냐면은 정진혁 선수가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한전으로 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줄 수 있는 금액이 한정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제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오랜 시간 지났으니까 네. 이제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3억 그렇게 준다고 지금 했었고. 공개하는 겁니까? 네, 네. 아니 어. 뭐 괜찮잖아요. 이제는 너무 오래됐으니까. 10몇 예. 년이 지났으니까. 대단하네. 코롱에서는 이제 2억. 그때 당시에 이제 그걸 좀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걸 보는 시청자들은 네네. 황준현이라는 전 국가대표가 그 당시 그 정도 받을 기량이 됐는지를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출전을 했을 때가 2시간 11분을 뛰었었고 그게 이제 대학교 4학년 그러니까 마라톤 때 첫 출전 때. 첫 출전 그러면은 때 그때 뛰었었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전에는 트랙으로만 항상 우승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뛰는 주법이 그렇게 좋은 주법은 아닙니다. 지금도 그랬고 그래서 저한테 거는 기대가 그렇게 크진 않았었어요. 그 대신 저는 어릴 때부터 좀 많이 혼났던 주법 중에 하나가 포어풋을 가지고 원래부터 어릴 때부터 좀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항상 지도자분들께서는 그걸 고치기를 원했었죠. 근데 이게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운동을 많이 하고 뭐 그게 쌓이다 보니까 체력이 되고 뭔가 이제 스피드적으로 좀 변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포어풋 주자였어요. 완벽한. 네, 앞발 착지에 앞꿈치로. 근데 이제 많이 할 그 거예요. 마라톤 그 지도자 당시에 15년 전 뭐 그때 당시에는 앞꿈치로 하면 너 마라톤 절대 못 뛰어. 못 뛴다. 너 종아리 그 나가. 안 돼. 진짜로. 뒤꿈치로 찍어. 이거를 항상 강조하셨어요. 옆에서 봤거든. 저희 때도 이 뒤꿈치를 먼저 다 가지고 가면서 앞으로 킥을 해주라고 이런 식이었어서 근데 지금은 되게 보면은 이 동호인들도 앞 부분으로만 이 뛰는 분들도 있고. 예, 많아요. 많아요. 예. 어디서 유튜브에서 보고 따라하는 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2007년도에 이제 케냐 프로젝트로 먼저 갔다가 두 번째는 이제 민준 선배님이랑 같이 갔었는데 두 번째 그 갈 때는 케냐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일단 해주시겠어요? 케냐 프로젝트는 워낙 이제 케냐나 에티오피아 선수들이 너무 각광적으로 기량이 그때 이제 막 막 올라올 올라올 때니까. 때잖아요. 막 세계적으로. 너무 무섭게 올라올 2007년 때라서 때. 예. 근데 여기서 나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프리카 선수들이 왜 갑자기 성장할 수 있었느냐는 그 달리기에 아디다스나 나이키 같은 대기업들 클럽들이 이제 케냐 선수들한테 집중적으로 이제 투자를 후원도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지도자도 백인 그때 내가 갔을 때는 백인 지도자도 엄청 많았었어. 아, 그러니까 당시에 유입이 된 거야. 한 벌써 그때 이미 그때 더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막 미국에서도 세계 신기록 나오고 막 이랬을 때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있는 백인들이 이제 어떤 차원에서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운동장 딱 가니까 백인 코치들이 엄청 많은 거야. 그럼 거의 뭐 다 미국이나 초잡고 유럽인들. 그치 그쪽 그렇지, 많은 거지. 유럽 쪽. 그래서 또 느낀 게 그때 2007년도에 가장 인기 있는 베스트 마라토너가 그 아식스의 솔티매직.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무조건 얇아야 된다라는 그런 편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어. 마라톤은 얇고 가벼운 거. 근데 그때도 나는 얇은 거 신으면 항상 발바닥이 이제 아작나는 그런 그렇죠. 붉고 구조를 튀고 나면. 그 정도를 거리주도 못 뛰는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케냐를 갔는데 나만 이제 그때 보메로 두꺼운 거. 그나마 그때 당시에 제일 두꺼웠던 네. 게 이제 나이키 보메로였거든요. 지금도 보메로 나옵니다. 보메로. 네. 그때 보메로를 신고서 이제 거리주도 나가고 음. 이제 조깅도 뛰고 이러니까 다른 한국 선수들은 이제 솔티매직이나 엄청 얇은 거를 신고서 본 스케줄을 들어가. 그러면은 케냐 지도자는 그런 거 신으면 안 된다. 맞아. 다친다. 맞아. 2007년 때 2008년도도 그때 그렇지. 그때 거기가 많이 신었던 게 뉴발란스를 거의 많이 신었었어. 뉴발란스가 두꺼웠고 네네.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도 나한테 너는 괜찮다. 이 정도 두께는 신어야 된다.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때 한국 선수들은 솔직히 콧방귀 꼈지. 그렇죠. 뭔 소리 하냐. 우리한테 마라톤은 먹는 건데. 아식스의 솔티매직이야. 그렇지 솔티매직이지. 이게 마라톤하지. 무조건 가벼워야 돼. 그리고 아식스가 솔티매직이 정말 앞서가 있던 게 그때 당시 그 그물망으로 그 안에 카본은 아니더라도 그
쇠 같은 게 들어가 있었어. 안에 이렇게 보면은 맞아. 이렇게 보면 참 그물망으로 돼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카본 그렇죠. 들어가는 그래, 거랑 당연하고 반발력을 어떻게 도와주기 보면은 위한 부분이니까. 아식스가 더 엄청 발전될 수도 있었던 기회가 아니었나. 근데 그 상태로 엄청 발전이 없었어. 네, 계속 머물렀죠. 그걸로 네. 몇 년 동안 거의 컬러만 10년 동안 바뀌고. 그것만 해서 좀 아쉬웠지. 네. 그때는 뒤쳐졌죠 좀. 케냐 갔을 때 많이 느꼈지. 아 케냐 애들은 엄청 두꺼운 거 신고 그걸 현장에서 본 거 아니야. 난 그때 봤지. 이제 이 맥시멀 리스트의 신발들이 마라토나적으로도 많이 나올 거다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니까 제품이 개발로 이루어졌고 지금은 다 이거잖아요. 케냐 애들이 지금은 다 그렇죠. 나한테만 신발을 달라고 네. 했어. 다른 애들한테는 신발 달라고 하지도 않는 거야. 왜? 안 신을 거니까. 두껍지가 않으니까. 두껍지 않으면 다친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죠. 있더라고. 그래서 케냐 훈련 얘기 나온 김에 선배님도 같이 가셨다고 선배님도 그랬는데 같이 갔지. 아니 가서 좀 어떠셨어요? 뭐 아프리카 처음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치 선배님 아, 처음 갔어. 처음에 갔는데 깜짝 놀란 거는 확실히 약간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마스크를 네, 쓰고 그렇지. 운동했잖아. 아. 근데 진짜 케냐를 가면 진짜 그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는 나 느낌인데 그때 거기가 지대가 몇 미터 정도? 그러니까 나이로비 공항이 1,800m고 그치. 우리가 있었던 공항이 데 1,800이야. 우리가 있었던 데가 2,100 2100에서 2200 사이였어. 거기 엘도렛이라는 엘도렛. 작은 엘도레. 작은 마을. 마을에 있었는데 거의 저희 들어갈 때도 엄청 오래 걸렸잖아요. 진짜 되게 어. 웃겼던 게 12,000m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84초로 한다는 거야 한 바퀴당 400m를 그래서 콧방귀 아 꼈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너무 쉽게 운동을 시키냐 막 저도 이랬는데 그랬어요. 했는데 갑자기 뛰는데 숨이 애들이 안 한 8,000m를 갔는데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 네. 12,000m를 하는데 막 피맛이 나네. 그러니까 식이요법 하는 느낌의 그 목에서 이렇게 쇠맛 같은 느낌. 그래서 얼마나 훈련하신 거예요 거기서? 한 30일 있다 왔죠. 우리 이제 90일 목표로 갔는데 갔는데 그 안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 우리가 갔을 때 우리가 한 네, 케냐의 10일, 대통령 선거. 10일 정도 가서 지내고 있는데 어. 대통령 선거를 한 거야. 근데 거기서 우리는 대통령 선거 끝나면은 아무리 화가 나도 네. 그냥 수긍하는 자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밑에서 막 시위하고 그런 거잖아. 막 깎아내리고 거긴 아니야. 바로 총 들어버리는 거야. 아. 총 들고 진짜 내란이 일어나는구나. 내전이 일어났어. 맞아. 내전이 일어났어. 내전이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훈련하러 나가려고 하면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나갔어야 되는데 1시간 차 굉장히- 타고 나갔는데 도로 한가운데 자동차가 뒤집어져 있고 불타 있고 사람들 막 AK 들고 진짜 굉장히 AK 위험한 꼬리 상태네. 쏘고 그래가지고 어. 외교부에서 나오라고 아. 해가지고 45일 정도 하고 위험한 거야. 왜냐면 외국인이 거의 다 빠져나가고 우리밖에 없었어. 너무 위험한 상태였네. 너무 그러면. 위험했어. 진짜 막 인질 삼을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잘못하면 돈 되는 건 걔네들 다 하니까. 그러니까. 어. 그래서 그러면은 그 정도 기간 뭐 있다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갔다 오면은 네. 한 일주일 정도 간다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스크를 딱 썼을 때는 우리가 벗었을 때는 되게 좋다 상쾌하지. 이런 느낌이지만 예, 예.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얘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렇지. 잘 잘 모르니까. 모르지. 그래서 한 그 고지대 훈련을 하면 일주일 안에 꼭 시합을 뛰라고 그래서 하거든. 훈련을 오셔도 내려오셔서 이제 국내 들어와서 하셨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인터벌 훈련을 하든 뭐 효과가 확실히 있다고 보시나요? 효과가 확실히 있다고 생각해. 효과는 확실히 있지. 확실히 있다. 확실히 나는 왜 있을 수밖에 그러냐면은 거기서 이제 거리질을 하면은 40km 뛰면 20분으로 시작해가지고 네. 마지막 끝날 때 한 17분 30초로 끝났는데 한국 와가지고 제주도에서 45km 거리줄을 17분 30초로 한다는 거야. 근데 그걸 뛰는데 17분 30초를 내가 그냥 45km 앞에서 그냥 혼자서 다 끌었으니까. 근데도 여유가 있었어. 고지대 그렇죠. 효과가 고지대 굉장하지. 효과가. 거기 그렇지. 제주도 마라톤 코스가 또 코스가 험난하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이게 고지대 올라가면은 일단 건조하기도 건조하고 그리고 그때는 혈액이 이제 끈적끈적해지지. 끈적끈적해지고 그렇지. 천천히 흐르게 돼. 네. 그래서 어쨌든 헤모글로빈이 빨리 돌아서 우리한테 산소를 전달해줘야 우리 회복도 빠르고 빨빨 넣어줘야 되는데. 치료도 빨리 할 수 있고 그런데 거기는 엄청 이제 천천히 흐르고 끈적끈적해지다 보니까 회복도 너무 느리고 걸어만 다녀도 이제 피곤한 거야. 저녁에 되면 금방 피곤해지고 피곤해지고. 그냥 조깅을 하는데도 엄청 힘든데 몸도 엄청 피곤하고 그래서 물도 정말 많이 마셨고 그러고 나면 그렇게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쨌든 밑에 있다가 올라가서 네. 뛰다 보니까 우리 몸은 계속 회복을 원하고 그러니까 혈액 자체도 이제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엄청 많아지는 거지. 거기서 훈련을 하다 보면 그렇죠. 똑같은 훈련을 네, 못 네. 하겠지만 똑같은 훈련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내려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기도 엄청 많고 그러니까 몸에서 산소도 이제 풍부하고 적혈구도 하니까 많이 늘어나고 많이 네, 늘어나니까 산소 이 섭취량도 빠르게 몸에서 그치, 받아들이니까. 전달하는 게 엄청 빠른 거, 회복도 엄청 빨라지고 근데 그 효과는 대단하지. 대단하다. 뭐 대단한데 일주일 정도 간다. 짧다 대신. 근데 이것도 그렇게 또 정리해 볼 수 있는 이것도 건가요, 또 이게? 다른 게 사람마다 좀 다르다. 오랫동안 가 오래 있으면 가는 가 사람- 있을수록 조금 길어져. 기간에 따라서. 한 90일 정도를 하다가 내려왔을 때 시합을 뛰었을 때도 있었는데 한 달 안에는 무조건 뛰어야 될 거야. 90일 정도 했으면 한 달 안에 모든 시합은 정해놓고 뛰는 게 가장 인상적이지 않았나. 그럼 고지대 훈련은 뭐 비용을 떠나서 뭐 많이 추천해 볼 수 있습니까? 요즘은 중국 쿤밍도 있고요. 또 미국에도 있고 또 뭐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나는 있겠지만. 가가지고 훈련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힘들다는 생각은 많이 안 하는데 먹는 거가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 나라의 음식을 먹어야 먹는 것만 해결이 되면은 아침하고 점심은 거기 그 나라식으로 먹고 저녁은 이제 우리 가신 선생님들이 코치 선생님이나 감독 선생님이 한식으로 좀 해주시고. 한식으로 이제 그 오래 먹을 수 있는 이제 멸치 볶음이나 아니면은 진미채 좀 오래 이제 좀 넣고 먹을 수 있는 거를 이제 하고 고추 참치 뭐 살 이런 많이 빠지셨을 것 같은데 잘 훈련 끝나고. 아니야 근데 거기서 진짜 그런 게 맨날 현지식을 먹다가 네. 저녁에 한 번 먹으면 참치에 그냥 고추장 비벼서 먹어도 되게 맛있어서 살은 안 맛있었어. 빠졌다. 네. 케냐 저도 가보고 싶네요. 나는 근데 적극 무서워 추천해요. 사실. 근데 적극 무서워. 추천해요. 나라가 무서워. 전지훈련도 한번 짤막한 거보다도 장기간을 한번 된다. 대해서 어느 대회를 준비를 한다 하면은 장기간에 거기 가서 훈련을 쌓고 그냥 반짝 좀 갔다 오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선수들이 이제 또 한 번 경험으로도 이제 이런 데도 있구나 이거 다녀온 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를 갔더니 여기 쪽은 선수들이 어떻게 뛰고 뭐 거기 갔더니 어떤 이 경험이잖아요. 모든 게 제가 80년 초 때 이제 뉴질랜드를 저희가 2번을 갔다 왔어요. 뉴질랜드로 전지훈련을 네, 가신 전지훈련을 거예요? 그때 40일 갔을 때는 국가대표만 갔다 왔어요. 네. 너무 거기는 뛰기가 좋은 거야. 먹는 것도 그렇고 완전 뭐 물가 자연이잖아요. 싸고 자연이고 다 거기는 잔디들 양들 떼 있고 이게 다 뛰어다닐 수 있는 공간들이고 마음껏 뛰는 거예요. 그냥 지대가 다 약간 뭐 그리고 크로스컨트리 하기 그리고 좋은 크로스 그런 컨트리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제 공기가 이제 매연 같은 게 전혀 없으니까 청정하지. 뛰기도 이제 공기 같은 것도 맑고 그다음 이제 와가지고 이제 괜찮다 해가지고 이제 또 그 다음 해에 청소년 대표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15세, 20명 정도 90일 갔었어요. 오래 가셨네. 예, 정말요. 예. 거기는 또 이 교포들이 그때만 해도 80년 초 때니까 없었어요. 아주머니를 구하려고 이제 했는데 식사 때문에 없어가지고 이제 제가 다 밥을 우리 선수들 새끼 쫙하면서 이제 운동대로 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해밀턴에서 국제대회에서 한국 신기록 세우면서 예, 와. 우승했어요. 와. 우리나라의 예, 예. 여자 마라톤 최초의 한국 신기록인 거였잖아요. 조선일보에서 저 여자 마라톤의 이제 창시자. 영광입니다. 아니 이런 마라톤에 지금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 갔다 와서 동아 마라톤 3연패 야, 계속했고요. 3연패. 예. 아 진짜 세다. 그 어렵다는 동아 마라톤. 이 전지훈련 같은 걸 많이 다녀줬어요. 음. 일본에서도 가서 한 달 동안 저희 일본 가서 느낀 게 뭐냐면은 처음에 우리 가서 놀랐어요. 그 겨울인데 1월달에 전지훈련을 갔는데 유치원생들 있잖아요. 반바지 입혀서 다 뛰는 사람들이야. 유치원생들부터 그때 가서 너무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세계에서 일본이 마라톤 하면 그도 우승권이 있었어요. 지금만 가도 일본 가면 뛰는 붐이- 달리기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요 실업팀들이요 엄청 많아요. 네. 기업들이 정말 많죠. 기업에서 기업팀. 실업팀을 다 만드는 거야. 10년 전에 엘리트 선수 분포도를 보니까 150대 1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일본에 일본이 150명 네. 있으면 그게 10년 전 비율인가요? 10년 전 비율이니까 지금은 한 250대 1이 되지. 그 정도 되겠는데요. 거기는 무조건 달리기가 먼저예요. 네. 아이들도 가르치는 것도 달리기 먼저 가르치고 미국도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본을 많이 갔는데 일본에서 항상 새해를 일본에서 보낸 적이 많아요. 실업팀 때는 일본으로 많이 갔고 그 어디로 갔냐면
가고시마현에 있는 도쿠노시마라는 곳으로 갔죠. 거기가 왜 유명하냐면 그 다카시 나오코 이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죠. 네네네. 그 다카시 나오코가 거기서 훈련을 하고 그래서 다카시. 거기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예. 엄청 잘 돼 있고 그 신광식 선수도 갔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때 맞습니다. 사진 올라온 거 네. 보니까. 근데 거기서 저도 이제 선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놀란 이유가 뭐냐면 그 조그만 섬 시골 마을에 있는 학교인데 어느 날 운동장을 나가니까 유니폼이랑 스파이크를 신고 있더라고요. 아. 그냥 일반 애들이 사람들인데 스파이크까지 육상 스파이크까지. 스파이크를 신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 스트레칭도 다 하고 엄청 제 입장에서는 이제 충격이지. 이해가 안 가죠. 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조만한 섬에 있는 조만 학교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운동 선수들이냐? 아니래. 그냥 체육에서 육상이 있어서 그렇지. 다 갖춰서 한다는. 관심의 차이도 다르고 인지도의 차이도 좀 다르네요.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새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새해가 되면은 일주일 동안 스포츠만 중계를 해요. 한 두세 채널에서는. 그래서 월화수는 야구, 중, 고, 대, 일반 이제 실업팀까지 야구를 몰아서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마라톤, 역전 마라톤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역전 네. 마라톤 거기 엄청 많죠. 이제 고등학교 시합들은 크로스컨트리 역전 마라톤을 본 것 같고 제 기억으로는 학군의 역전은 아마 봤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대학교 역전, 그다음에 이제 실업팀 역전을 하는데 정말 굉장합니다. 열광적으로도 굉장히 그쵸. 열광적이고 또 우리나라의 문제점이랑 그 일본 지금 마라톤의 발전이랑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미디어의 노출을 굉장히 잘해줘요. 한 번 노출을 딱 시작하면은 하루 종일 방송을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날 그거 토대로 대문짝만하게 메이저 신문에 그냥 다 실려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 맞아요. 모르는 사람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고. 우리나라는 중계가 끊어지죠. 다음 뭐 예를 들면 그쵸. 그런 거 있어요. 마라톤 대회가 중계가 잡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올림픽이든 어떤 빅 이벤트 야구 경기라든지 열리면 그렇지. 끊어버려요. 국내에서도 저 순위권만 두르면 그걸로 끊어버리고 일본도 네. 살짝 끊는 타입이 뭐냐면 스폰서들 다 내보내고 바로 또 이제 마라톤 쪽으로. 그리고 그 마라톤을 뛰는 엄청 긴 구간인데도 한 구간에 막 21km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 역전 마라톤. 그러니까요. 근데도 한 명도 빠짐없이 빼곡하게 주민들이 나와서 다 응원을 해. 맞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화적 그렇게 차이인 것 미디어를 좀 많이 노출을 시키다 문화적 보면은 차이입니다. 존경심이 생기나 봐. 되게 마라톤 뛰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높아. 그렇죠. 그리고 또 뛰고자 그런 게. 하는 의욕들이 또 있고 또 시상대만 해도 일본하고 저희 나라하고 차이점이 또 뭐냐면은 거기를 가면은요 이제 국제대회를 하잖아요. 저 오사카를 제가 세 번인가 나갔었어요. 네. 거기 가서 한 번은 10위를 했었고 그때만 해도 세계대회에서 오사카만 알아줬었어요. 여자 국제대회는 80년대에 네. 시상식을 하면은 국제대회에서 시상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는 국내 선수들을 국제대회보다 더 화려하고 아 오히려 더 오히려. 반대로 그거는 하는구나. 좀 놀랬어요. 어. 그 시상대회 있는데 국제대회보다도 우리 국내 선수들을 우선으로 치는 거야. 아, 그것도 다르네. 그게 맞는 예. 거죠. 그게 맞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국제대회로 해서 하면은 그걸 끝내버리잖아요. 가끔은 국내를 또 생략할 때도 있어요. 예. 국내로도 등이수를 해가지고 이것도 시상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 자부심도 있고 네. 또 뛰고자 하는 의욕도 있고 이런 데서 한 단계 또 올라가거든요. 선수들은 훈련에서도 중요하고 잘 뛰어서도 중요하지만은 네. 매스컴을 타잖아요. 그러면 훈련 아니고도 한 단계 더 올라가요. 그렇죠. 이게 무지개 중요한 거거든 선수들한테는. 미디어 노출이 그 정도로 예.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프로 그래서 선수들한테 오히려 진짜. 그리고 그런 것을 보면은 국제대회 동아리 국제 선수들 이렇게 얼마 주고 오잖아요. 데리고 오면은 우리 국내들은 뛰면 뭐가 있냐고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자연적으로 뭔가 그 일본 나라와 우리나라의 그런 차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 네, 같은데. 지금 차이가 그래서 그만큼 차이가 난다 이거죠. 이제 그리고 스폰을 해주는 기업 자체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네. 기업들이 거의 다 팀을 다 가지고 있고 그러면 팀을 다 갖고 있어요. 팀을 가지고 있고 기업들이. 굉장한 스폰을 그러니까 굉장히 잘해주고 그 있고. 일본 역전 마라톤 중계할 대단하지. 때 보면요, 막 뭐 도요타, 역전 네, 뭐다 역전 있잖아요. 대회를 하다 뭐 보니까 미쓰비시마. 우리가 후쿠오카 역전 경기 여자 국제 대회예요. 그것도 세계 국제 대회인데 네. 저희가 두 번 참가했었어요. 참가했는데 거의 하위권이었었지만은 네.
그래도 재밌으셨죠? 그 재밌었고 네. 거기 나간다는 그 대표로 그렇지. 선발이 자부심도 돼가지고 있고. 자부심도 있고 역전 마라톤 하면은 그 우리나라에 그래도 가장 유명했던 경부 역전 마라톤 역사를 자랑하고 아, 또 최고지. 우리나라 선수의 시즌의 마지막에 경기를 좀 장식을 했던 대회였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부산에서 우리 파주 임진각까지 임진각까지. 네. 초창기 뛰는 때는 대회였어요. 그것도 얼마나 진짜 재밌었어요. 그거 보느라고 있지. 경백전 저도 많이 뛰었는데 그게 이제 일주일 정도 뛰어옵니다. 이제 맞아요. 부산에서 밀양에서 대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온단 네. 말이에요. 하루 자고 또 다음날 출발하고 끝나고 나면 이렇게 돼 있어 진짜 살이 너무 빠져 있는 거야. 너무 힘들어서. 이 수원에서 이제 넘어가는 거 응. 거기 가서 응원하느라고 이제 나가서 맞아. 한 명당 아. 이제 최대로 많이 뛸 수 있는 네. 게 4번. 다섯 그렇죠. 번. 다섯 다섯 번인가요? 총 다섯 번. 그럼 난 5번 다 뛰어봤네. 나는 네, 저도 5번 다 뛰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게 돼요. 되게 부산마다. 되게 좋았던 게 고등학교 때 그 경부역전 5번 뛰는 게 되게 자부심이었거든요. 아. 그게 이제 어찌됐든 실업팀 선배들하고 다 가고 그렇지, 고등학생이 또. 5번을 뛰는 어. 거는 에이스고 그다음에 실업팀 형들을 막 같이 뛰어서 이길 수도 있는 기회가 그때 경부역전이 되게 좋았던 게 맞아요. 휴가를 갔다 오니까 형들이 약간 몸이 조금 맞아요. 다운돼 있는 상태고 고등학교 때는 계속 운동을 계속 운동만 운동해야 연결하고 상태지. 하는 거니까 그때 뛰면은 막 내가 못 이기던 형들 또 이기고 그래서 막 자신감을 그래서, 찾고 우리가 인천으로 네. 같이 있을 때 네, 네. 천원 출전을 했잖아요. 같이. 맞아요. 인천 천원 나갔죠. 출전했는데 그때가 언제였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나요? 그때가? 그때가 이제 7년 8년 막 이랬던 것 같은데요. 그때 고등학생이었죠?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였죠? 네. 그러면 맞네요. 제가 네. 이제 2007년도니까 맞아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같은 인천 소속이라서 음. 같이 처음으로 출전했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음. 저 나름대로 진짜 너무 힘들었고 왜냐면은 쟁쟁한 선수들이 한 곳에 모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구가 안 잘 나눠져 뛰는 있으니까. 구간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리고 반대로. 준현이는 잘 뛰는 이제 그때 에이스니까 만나는 사람 딱 정해져 있어. 다 보면은 엄청 쟁쟁한 사람들만 다 만나는 거야. 진짜.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일주일 동안 뛰는 걸 그렇게 5일을 해버리면요, 와 진짜 네. 살이 쏙 빠집니다. 경백전이 재밌긴 한데 이제 시도 대항전이다 보니까 서로 어쨌든 경쟁으로 가는 레이스예요. 네, 이게 너무 쥐어짜야 되거든요. 맞아요. 쥐어짜는 레이스예요. 시작부터 바톤 받았으면은 그냥 제 잡을 때까지 전력 질주를 해야 돼서 맞아. 엄청 힘든 레이스였죠 그게. 정말 근데 힘들었던 또 기억이 재밌어요. 있어요. 네, 진짜 저, 재밌는 경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릴레이 경기가 되게 좋은 게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하는 거 있고 좀이라도 빨리 져야지 얘가 편하게 1, 2초라도. 뛰어야죠. 맞아, 좀더 그래서 벌려줘야지. 그런 책임감도 것들이 있고. 책임감이나 이런 거 네. 경부 역전이 참 배울 것도 많은 대회인데 맞아. 없어져서 아쉬워요. 고등학생들한테는 네. 자부심 갖는 경기였었고 네. 거기에서 또 했으면 발굴이 좋겠어요. 돼가지고 다시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단체 집단이 움직이면서 지출하는 그 비용도 어마어마한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불편하고 네. 시끄럽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 지역에서 쓰는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식당부터 시작해서 숙소 그리고 저녁에 또 지도자님들 또 한 잔도 하실 거고 이런 지출도 굉장히 크거든. 이걸 무시 못 하거든. 술값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건데. 좀 아쉬운 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회가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옛날에 뭐 동아 마라톤 같은 거 뛰면은 국제 10등까지 시상을 해줬어. 맞아. 그래가지고 어찌 됐든 10등 안에 들면은 그 국제 시상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또 10등까지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거기 한 번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에 대해서 올라가는 차이가 뭐, 엄청 네. 크죠. 차이가 엄청 큰 거니까 맞아. 그래도 만약에 한 6등 안에 들기 힘들지만 10등 안에 든다는 거는 약간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하거든. 맞아요. 시상대 한번 올라가면 다음에 더 잘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 다음 날 바로 뛰러 나가잖아요. 새벽에. 나는 또 아쉬운 게 동아마라톤 또 트로피도 좀 이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아. 왜 그러냐면 트로피가 진짜 멋있고 이쁜 거면은 다음에 또 받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 그러니까요. 뭐 서울이면 좀 서울을 좀 살렸으면 좋겠고, 뭐 보스턴 마라톤 이런 거면 그런 상징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우리 때 운동할 때 보면은 전국체전 메달을 그렇게 갖고 싶었던 게 그냥 메달은 되게 맞아요. 안 엄청 이쁜데. 동네에서 주는 메달 같잖아. 그런데 막 전국체전 메달 되게 이쁘게 케이스에 케이스에다가. 담아주고 케이스 색깔도 다 달라. 그 고급스러우니까 그걸 갖고 싶었던 거야. 막 되게. 스웨이드로 돼가지고 선배님 말씀에 공감이 네. 되는 게 나도 이제 선배님도 뭐 이제 서울국제 마라톤이나 네. 뭐 예전엔 중앙 마라톤이었지 중앙 네, 마라톤이면 지금 조선일보나 JTBC 그렇지. 지금은 바뀌었지만 되게 진짜 좀 허접해. 트로피들이 너무 허접하고 국제도 있고 국내도 있는데 둘 다 똑같아. 네, 똑같아. 그냥 영어로 써 있느냐 한글로 써 있느냐 두 근데 차이야. 나는 2006년도에 받을 때는 동아마라톤 메달 그 트로피를 받았는데 그게 한 1kg가 넘어가는 거예요. 어. 무거웠어요. 난 무거워요. 그래서
다음에 또 갖고 싶다 이랬는데 그 다음 연도에 이제 바뀐 거야 이게 트로피가. 스탠으로 바뀐 거 아니야? 너무 가볍고 한참 이게 갑자기 뭘 딱 받았는데 이게 뭐가 뚝 떨어지는 거야. 떨어졌어요 뭐가? 아니, 그 다음부터 선생님께서도 뭐 트로피 많잖아요. 집에. 저는 3연패 동아 3연패 했는데 아, 보고 싶다. 이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거 이제 트로피 있잖아요. 이렇게 커가지고 아 선배님 트로피 한 2개만 딱 세워놓고 했으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거 센스 있게 봤어요. 우리 이번에 좀 마스터즈 마라톤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마스터즈 마라톤을 봤을 때 이제 다 겪고 오셨지만은 우리나라의 마라톤 붐이 이제 2000년 초반 그렇죠. 때 마라톤 붐이 세게 한번 왔잖아요. 그리고 잔잔하게 좀 흘러가다가 코로나 때 한번 깔아앉았는데 다시 그 마라톤 붐이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으로 보는 이유는 동호인들은 그 기존에 있던 분들 그대로 가는 것 같은데 젊은 분들이 정말 많이 유입된 것 같아요. 요즘에 또 마스터즈 분들이랑 이제 클럽이 많이 생기는데 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SNS로 좀 자주 뭉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 좀 하나 일화를 말하면 저도 이제 은퇴했다가 한동안은 달리기를 아예 놓고 살았었습니다. 이제 달리기를 안 하다가 작년부터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20kg 빼고 온 상태인데 원래는 엄청 뚱뚱했습니다. 네, 이제 김 대표가 알고 그런 시기가 오는 있었지만 것 같아요. 선수 은퇴 근데 후에는. 처음부터 물론 하는 방법은 알지만 혼자 하기보다는 같이 하는 게 좀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호인 마라톤에 이제 들어가려고 했었죠. 근데 제 일화인데 이제 저의 이제 모든 걸 숨기고 이제 들어가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만든 클럽이랑 이제 동호인들의 차이가 뭐냐면 노령화가 너무 지속적으로 되면은 나중 되면 이게 소멸이 되는 거예요.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유입이 안 되는 또 이유들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가니까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코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맞아.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이- 꼰대 마인드죠.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저희도 못 따라가요. 계속 마라톤은 이렇게 하는 거야.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틀리다. 네, 저게 네. 이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걸 안 좋아하잖아요. 누구 얘기 듣는 거 안 계속 좋아하는데. 계속 그렇게 강압하고 이런 거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그게 저도 느낀 게 한 번 나가고 저도 못 나가겠더라고. 이게 좀 문제점이기도 한 것 같아. 엘리트하고 이 마스터즈하고 차이점이 마스터즈는 내가 뛰고 싶을 때 얼마든지 뛰고 자유로운 거야. 즐겁게. 즐겁고 내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이제 그리고 내가 의욕적으로 뛰는 거고 근데 지금은 되게 좋은 게 젊은 사람들이 좋았을 때 운동을 이제 그만두고 은퇴한 이제 선수 엘리트들이 이제 결론은 그런 훈련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이나 아니면 유튜브 정보가 네, 많죠 이제.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마스터즈 분들이서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니까 그러고 이제 더 이제 열정이나 이런 것도 확실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훨씬 더 2배 더 많고 더 많이 노력을 하니까 맞아요. 제가 생각을 해. 거기. 저도 이렇게 대회 나가고 이제 하는데 그래도 5등 안에는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젊은 아이들이 네. 이름 모르는 애들이 앞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뛰는 거 보면은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요즘에 런린이라고 하지. 런린. 맞아. 이제 막 하는 사람을. 이제 달리는 사람들이 물론 SNS나 이런데 노출돼 있는 게 되게 많잖아. 훈련 맞아요. 스케줄은 솔직히 거기서 거기에요. 물론 훈련법에서는 정답이 없어요. 그 대신 틀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틀을 그래도 잘 배우고 지식적으로 뭔가 디테일하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한테 배우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자기들끼리 뭉쳐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렇게 하다가 좀 더 진지하게 배우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도 있고 뭔가 거기에 대한 자격 요건이 돼 있는 사람을 찾아서 네. 내 시간을 투자하면서 되게 소중하잖아요. 네. 개개인의 시간 일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렵게 낸 시간을 좀 더 알차게 보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네. 다 국가대표였다. 다 뭐 내가 국가대표라고 막 다 적어놓고 했는데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죠. 마라톤이 되게 길어서 네, 쉽게 아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맞습니다. 디테일한 경기야. 그리고 복잡하죠. 엄청 섬세한 운동이라. 네. 예민하고. 거리가 35 길어서 그렇지. 35km까지도 우승한다고 다 이러고 있다가니도요. 역전이에요. 그게 2019년도에 제가 서브스리 한번 하겠다고 우리 동호인다 우리 수원마라톤 클럽한테 오늘부로 제가 가을에 서브스리 하겠다 다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춘천에 서브스리 하려고 갔는데 3시간 2분을 뗐어요. 와, 좀 아깝다. 2등 했어요. 2등 이제 와, 근데 19년도인데 네,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하시네요. 서브스리 못 온 거야. 거기서 더 2kg를 남겨놓고 거기서 다 너무 저기 온 아깝다. 거예요. 그때는 또 중앙까지 또 같이 내가 접수를 해놨었어요. 아 JDB까지 네, 연결해서. 일주일 후에 네. JTBC였었는데 2시간 59분 59초. 와. 결국은 서브스리를 하신 건데. 네, 네, 네. 심판 저기에서 이제 기록들 때문에 오더니 선수 생활에도 그렇게 이 조마조마하고 가슴이 떨리는 건 처음 했었어요. 왜냐면은 서브스리가 뛰냐 안 뛰냐 돼도 그렇죠. 그게 1초 1, 2초 차이고 59분 59초네요. 그런데 아, 제가 최고였겠네. 10년 동안 대표 생활하면서 그 기쁨보다도 제일 좋으셨던 거잖아요. 우리 클럽하고도 약속이었었잖아요. 대단하십니다. 이거는 박수 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시다. 그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젊은 러너들이 기록들이 이 마스터즈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훈련법도 맞아요. 좋아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이제는 막 20분대 아니면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우승을 못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참 이쪽 마스터즈 쪽에서는 그래도 저는 긍정적이고 되게 좋은 방향이라고 또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여자들 지금 보면은 우리 엘리트 선수들하고 그 1, 2, 3등은 그래도 30분대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 이후로는 어떤 때는 뭐 저기 중앙이나 동아에서도 40분 이후로 나가면은 마스터즈 기록보다 못해요. 이걸 제가 봤을 때 이젠 있지 마스터하고 엘리트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예. 현상이 지금 여자 선수 네. 후반에 좀 나오죠. 뭐 재밌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다음 질문이 라떼는 말이야. 아, 라떼는 말이야. 이걸로 한 3시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가대표 시절 때 일화를 또 하나씩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대회도 네. 좋고요. 재밌는 대회 중에 일어난 일, 국가대표 시절 때 일어났던 뭐 그렇죠. 재밌는 에피소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2007년도 세계 선수권 뛸 때 2주 남기고 종아리 부분 파열이 일어났었어요. 아, 근데 어떻게 뛰셨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한 이틀 정도를 이제 달리기를 못하고 어찌 됐든 대회를 뛰어야 되니까 이제 트레이너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네네. 선생님들한테 부탁해가지고 이제 뭐 거기 가서 이제 마사지를 받고 주사 치료도 받고 그 전에 운동이 좀 돼 있으니까 네. 그걸로 이제 시합을 나갔는데 그때가 이제 세계 선수권 이제 갔는데 오사카에서 이제 8월 26일 날 뛰는 거여서 날씨가 엄청 늦고 습하고 이제 걷고 이런데 그때가 34도랬나 5도랬나 그랬죠. 포링 할 때가 거의 한 35도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나도 그래가지고 선수들이 90명 정도가 뛰었는데 98명 뛰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이제 포기를 다 하고 포기. 기권했어요. 그래서 60명 정도가 이제 완주를 한 거예요. 날씨가 이제 30도에다가 습도가 80%니까 선수들이 처음에 빨리 가지 않는 거예요. 뭐지? 세계 선수권인데 왜 이렇게 천천히 가지? 16분 40초야 처음에 5km 통과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괜찮은데 근데 그 뛰는 도중에 계속 생각하는 게 이게 근육이 올라와서 이제 기권을 할까봐 이제 그게 가장 조마조마한 두려웠던 거잖아요. 건데 힘든 거보다는 일단은 완주는 해야 된다. 이제 이명승 선수하고 지금 이제 한전 박주영 코치님, 코치님하고 이제 셋이서 뛰었는데 네. 그때 이제 신문 기사가 되게 안 좋게 났었어. 아, 어떻게? 1군 또 안 뛰고 이제 2군을 뛰기냐. 아, 2군이 나왔냐 세계 네. 대회. 아니 1군인데 우리나라의 이제 마라톤 현실은 어디까지 추락할 어. 거느냐 이런 막 기사들이 막 나와 있었는데 이제 뛰는 도중에 우리가 몇 등인지를 몰라. 근데 단체전이 그때 있었는데 우리는 단체 준우승 했는지도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등수가 주영이 형이 15등이 들어왔고 내가 24등이었고 영승이 형이 26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2등 할 수 있는 그치. 상식적으로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왜 것 그러냐면 같아요. 그때 케냐 선수들도 엄청 잘 뛰었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진짜 최선을 다했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포기를 했으면은 끝이었죠. 끝이었는데 그렇지. 요건이 안 되지. 어찌 됐든 그날 날씨가 엄청 더웠고 습해서 그러니까 정신력으로 한 명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이 좋아서 딴 메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이제 결론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이게 간절하고 되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는 운이라는 것도 따라지고 네. 오사카 세계 선수권에 나갔을 때 제가 그 얘기 들었거든요. 숙소 밑에 이제 지하에 식당이 있잖아요. 식당인데 거기에 맥도날드가 지하에. 무한으로
아니야 그거. 그거 거짓말이야. 아니었어요? 그거 어디서 들은 거야? 아니 도대체? 그렇게 듣고 네. 이제 그 다음 세계 선수권 제가 나갔잖아요. 이제 바톤 터치해서 이제 베를린 세계 선수권 갔어. 와 독일이니까 얼마나 거창한 걸 준비했을까 이 생각으로 딱 들어갔죠. 숙소에 딱 들어갔는데 뭐 이제 AD 카드 만들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데만 1시간 걸렸어요. 1시간 들어가서 집 놓자마자 바로 식당으로 뛰어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 거기서 너무 짜증이 나는 거야. 선수촌 아니 식당에. 분명히 맥도날드 있다고 했는데 아니야 맥도날드 없었어 그때. 맥도날드는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 선배님 맥도날드 한국에도 있는데 왜? 아니야. 아니 그거 아니, 있잖아. 그냥- 공짜로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가 아니 있잖아. 간단하게 어? 가면 호텔에서 하는 그냥 뷔페식으로 나오잖아. 네. 그게 끝이야. 나는 뭐 들은 거야? 누구한테 들은 거야? 제가 유니버시아드를 대회 나갔을 때는 그 2011년도였는데 어. 이제 선수촌 식당을 갔어요. 거기는 이제 맥도날드 뭐 이제 이슬람 분들이 먹는 뭐 할랄 푸드 어. 아시아 뭐 유럽 해서 24시간이 무제한이었어요. 진짜. 예, 예. 아 그럼 여기가 아니까. 여기였나? 맥도날드. 아니, 그럼- 저는 그 그 무제한이었어요.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디 이쪽인 것 카드만 같은데. 있으면 그냥 빅맥을 막 50개 먹어도 돼. 와. 아 그럼 네. 여기였네. 여기 실체가 여기서 드러났네. 그래도 예. 그 생각 많이 했거든. 와, 형들이 거짓말 쳤구나. 아. 없는데 그런 게 또 나는 생각이 나죠. 저는.